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 OT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2025년도 회계사 2차 시험부터 이렇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개편이 일어났죠. 그래서 원래는 재무회계가 이렇게 한 과목에서 150점 원점에 150분이었는데 근데 두 과목으로 쪼개지면서 중급 회계 부분과 고급 회계 부분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배점은 동일하지만 시간이 30분 늘었어요. 그래서 합이 180분이어서 중급 회계 부분은 20분 추가가 되었고 고급 회계 부분은 뭐 10분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1시간 이렇게 시간이 좀 늘었다. 근데 올해 시험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1차 시험도 원래는 80분이었다가 여기 90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회계학이. 근데 그에 비해서 막 난이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오히려 2023년도 1차 시험보다는 조금 쉬워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다, 뭐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낙 이제 어렵게 시험이 나왔었기 때문에 2023년도나 2024년도 2차 시험 이러한 그 난이도 정도로 시간만 늘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동차분들께서 범위를 아주 많이 늘린다거나 뭐 저희 문제까지 봐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요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인데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인데 거기서 요 재무회계 1, 2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학생분들이 고급회계를 너무 안 한다. 예. 연결재무제표, 판상품 이런 것들 요즘 중요한데 고급회계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채점해보니까 2차 시험생들이 요 고급회계 부분에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2차 시험에서 고급 회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엔 중급 회계부터 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고급 회계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백지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고급 회계 점수가 안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시험 주관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고급 회계를 못하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시간이 모자랄 뿐인데. 그래서 학생분들이 고급 회계 못하니까 좀 시간 좀 늘려주고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급 회계도 잘하는지 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 못하는 줄 알고 시험을 분리했기 때문에 또 고급 회계가 아주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난이도가 아주 높아지거나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 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기존 시험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차 강의, 2차 강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예 강의랑 동차 강의가 있죠. 그래서 유예 강의는 작년 10월에 제가 진행했습니다. 유예 강의는 전범위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범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개념 설명드리고 문제풀이까지 모르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저희 문제까지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려요. 근데 동차 강의에서는 이 정도?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론 설명을 좀 생략하고 아니면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 그래서 기출에서 한 번, 두 번 정도만 나온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론 설명까지 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왔거나 한 번 정도만 나온 그런 주제들은 아예 그냥 건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공부해서 맞춘다기보다 그냥 뭐 백지를 내신다든지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회계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세법에서 꽈락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 좀 날리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동차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초지생, 유예생 이 사람이 유예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차 강의는 뭐 제2생분들, 동차생분들 동차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차생이시다. 근데 저희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연습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없다. 그럼 당연히 동차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 1차 이제 시험 보시고 합격하셔서 동차생이 되셨는데, 근데 제목의 연습서 강의를 수강하신 적이 있다. 그럼 지금 요 동차 강의 수강하시면 안 돼요. 저희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4과목, 5과목 전부 연습서 강의를 듣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회세제번 중에서 이렇게 4과목 중에서
보통 이제 회세 정도만 연서 강의 들으시고 잼1은 뭐 둘 중에 하나 정도 들으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연서 강의를 들으신 과목은 요 동차 시기에는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듣지 않았던 과목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들어봤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알았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수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연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동차 강의는 웬만하면 수강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교재, 선생님도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차 시기 때 만약에 어떤 걸 들었다가 선생님을 바꿨다. 근데 뭐 잘 맞으면 좋아요. 근데 안 맞는다. 어떤 설명했을 때 뭔가 와닿지 않는다. 말투 같은 게 좀 신경이 거슬린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수강하셨던 선생님 돌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연서 강의를 좀 수강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강의나 교재 이런 것들을 새로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 기존에 보시던 그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다른 과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많이 연습서를 보셨기 때문에 동차 시기에는 요 투입을 최소화하시고 다른 과목들에 좀 힘을 쏟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총점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총점제? 그래서 유예생분들은 그 전년대에 봤던 그 점수하고 올해 본 점수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이제 커트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근데 이게 부분 합격 제도와 좀 안 맞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총점제라는 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면서 평균적인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과목만 파가지고 이거 고득점하고 이건 위에로 돌려야지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연서 강의를 수강하셨고 공부를 하셨다면 다른 과목도 힘을 좀 써주셔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타깝게 올해 조금 성적이 모자라서 이제 재희생 신분이 되셨다. 그러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1차 시험 보실 때 연서를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은 요 1차 시험 회계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고 성적을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에 20개 이상 맞추셨다. 그러면은 동차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동차 강의에서는 이론 설명 같은 게 자세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은 동차 강의를 수강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재무회계 20개 이하로 맞추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유예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실강은 그래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뭐 동차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난 빠르게 유예 강의로 그냥 빠르게 돌리고 싶다. 그럼 유예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희생이신데 작년에 연서 2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상담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도 오기 때문에 수요일에 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또는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상담을 좀 하면서 자세히 이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에요. 2차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또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고요.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그 모든 뭐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이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고 자주 나오는 주제가 좀 응용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지 않는 기출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1번에서 2번? 정도만 출제되었던 지역적인 주제가 있고 그리고 아예 출제되지 않았던 한 번 나왔거나 아니면 아예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적인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제가 어떻게 수록해 놨냐면 이 친구들은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인 주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신경은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주제 중에서도 좀 이제 다시 나올 것 같다.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해 문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아예 안 나왔던 문제들이다. 그럼 저희 문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차 강의에서는 유해 문제 중에서 반 정도까지 커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의 모든 이제 그 유해 문제까지 커버하지 못하고 좀 주요 단원들, 수익, 그다음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금융자산, 뭐 그다음에 중급회계 하에 있는 복합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 리스, 법인세액, 주당이, 현금흐름표 그런 것들. 그다음 그 고급회계에서 사업결합, 지분법, 연결회계 이런 주요 파트들은 유해 문제까지 다루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차 강의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모든 주제를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필수 문제 리스트가 안 나눠드렸군요. 예, 저 그거 쉬는 시간에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제가 필수 문제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쉬는 시간에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은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설명 잠깐 드리고 문제의 유형들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 틀 소위 와크라고 하는 문제 풀이 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근데 이 문제 풀이 틀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전형적인 그 문제 풀이 틀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문제들을 변형해서 기존의 문제 풀이 틀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내고 계신데 근데 그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신유형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 문제 풀이 틀 플러스 알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지 아예 이걸 안 쓰고 그냥 다른 거는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1차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1차 시험에 법인세액 문제 있죠. 법인세액에서 총포괄손익을 물어봤는데 그 총포괄손익 구하려면 어쨌든 법인세 비용 구해야 됩니다. 그죠? 법인세 비용을 기계적으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 기타 포괄손익 이런 것들 추가로 고려해서 총포괄손익 계산하는 거. 그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틀은 당연히 써야 돼요. 또는 뭐가 있었냐면 전환사채 문제 기억나시나요? 전환사채 문제도 조금 이제 그 변형된 문제였던 게 일반적으로는 행사되었으면 행사 시점에 그 뭐 주발초 같은 거 물어본다든지 행사 이후에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데 근데 행사하고 나서 3년 동안의 전체 이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 또 그런 문제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틀을 버리고 새롭게 문제 풀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행사 시점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행사 이후에 이자 비용 구한 다음에 뭐 1년치, 2년치 이자 비용 더해서 또는 전체 이 발행 금액과 그 다음에 갚을 금액의 차이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제 프리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 프리트를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베이스에다 추가로 알파로 뭔가 고민할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 프리트를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된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교재는 이론 솔루션 3판하고 기출 솔루션 4판 이렇게 두 개를 쓸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기출 솔루션이 그냥 약간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래서 기출 솔루션 이 책이 요 회계사 2차 연습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요 부제가 있죠. 그래서 기출 솔루션 공인회계사 중급회계 연습, 기출 솔루션 공인회계사 고급회계 연습, 기출 솔루션 객관식 기본편 500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솔루션은 문제집에 다 붙는 그냥 브랜드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실 때 기출 솔루션 몇 페이지에 무슨 문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몰라요. 그래서 꼭 기출 솔루션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 기출 솔루션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회계사 연습서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객관식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책의 구체적인 명칭을 좀 써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 필기노트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요 칠판에 보여드리는 판서 자, 칠판 하나하나 쓰면서 수업 진행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판서를 미리 PPT로 띄워놨는데 그거를 그냥 프린트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PPT 띄워놓은 데다가 필기를 몇 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기한 내용들을 그 필기노트에 같이 옮겨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요 필기노트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여기다가 이론 솔루션 책이나 아니면은 기출 솔루션 책에다가 녹이셔야 됩니다. 이거 필기노트 분명히 여러분 언젠가는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지 않아도 잘 모아둔 다음에 안 봐요. 그죠?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노트에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이 필기노트에만 정리해 놓은 내용은 나중에 다 그냥 사라져 버리게 돼요.
머릿속에 날아갑니다. 다시 보지 않으면은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실 책인 이론 솔루션이나 기출 솔루션의 내용들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다시 이렇게 연습서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맨날 틀리는 내용들, 함정에 걸리는 부분들을 이론 솔루션 책에 담거나까지 해서 결국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론 솔루션 책 한 것만 보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모든 교재들 연습서뿐만 아니라 GS, 전국모의고사 이러한 내용들을 단권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1차 시험 직전에 회독을 돌리실 때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는 단권화된 책이 있다. 세법의 합급 같은 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세법 합급만 보고 들어가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세법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단권화된 책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서 객관식 책 따로 풀고 모의고사 책 따로 풀고 기출문제집 따로 풀고 그다음에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풀고 전국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문제집을 풀다가 그대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서 풀리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권화의 차이예요. 시험 직전에 그 내용을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뭐 당연히 좋으시지만 그거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죠. 그죠? 전체 1차 시험이면 8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8과목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 삐져나와요. 근데 그걸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시험 직전에 심지어 그 쉬는 시간 중간에 그죠? 오전에 경제경영, 오후에 상법, 세법, 그 다음에 회계 요 시험 중간중간에 20분 정도라도 그 단권에 대해서 가지고 그 다음 교시에 볼 내용들을 보셔야지 그거 가지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안 한다. 요 사이에 보기 위한 단권에 대한 교재를 정리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꼭 해주셔라. 그걸 위한 책이 이론 솔루션 책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교재를 쓸지 좀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일정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연습서 책을 시험까지 5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5회독 정도. 그래서 5회독이라는 게 강의 들음까지 다 포함해서 5회독인데요. 일단 강의 수강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1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몇 주 더 있죠. 그 사이에 1회독 저 추가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시험 보게 되면은 2주 정도 동안에 연습서 한번 보시고 6월 말에 한 번 더 보시고 시험 직전에 이건 뭐 근데 1회독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렇긴 하죠. 시험 직전이래. 여태까지 틀렸던 내용들 다 정리한 거들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무한반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 시기 요때 여기서 많이 포기하세요. 2회독 때.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내용 가지고 필기노트에 옮겨 적은 거 보면서 문제 푸시면은 잘 풀립니다. 이래도 동차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실 때 혼자 문제 풀게 되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두 번째 보실 때쯤 되면은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후일 텐데 그때 되면은 맨 처음에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는 수익 파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이때 많이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과목을 버릴까? 감사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되죠. 근데 요때 이제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1회독 때 강의 수강하시면서 뭔가 아리까리한 내용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어디다 해놓으신 게 좋냐면 이론 솔루션 책에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리갈지 이건가? 옥스포드라고 그 다이소에 가보시면은 요만한 종이가 있어요. 거의 옥스포드 만드는 회사에서 저한테 진짜 광고비라도 줘야 됩니다. 홍보 대사 같은 거 임명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남색이고 여기 흰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져 있고 이거 한 장씩 쓸 수 있는 종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그 책에다가 쭉쭉쭉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1회독 할 때 중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했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또는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책에 미리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수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요 쉽게 버릴 수 있는 리갈지라는 연습장을 활용해서 이게 굉장히 또 종이가 얇기 때문에 책에 껴 넣어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 활용해서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거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 2회독 때도 똑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정리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회독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이때 6월 달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1, 2회독 때 고생을 좀 하셔야지 3, 4, 5회독 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만약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지만 요거 정리 뭐 정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 마구 같은 것들 문제 풀면서 맨날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맨날 함정에 걸리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미래에 나한테 편지 쓴다 생각하시고 내가 미래에 다시 봤을 때 좀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다 그냥 남겨둔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